복싱에서 가장 화려한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두 선수가 중간거리에서 주먹을 마구 휘두르고 머리 움직임을 통해 서로의 공격을 이리저리 슬립하는 화려한 난타전은 팬들의 환호성을 쉽게 자아냅니다. 종합격투기에서도 두 선수가 제자리에서 발을 붙이고 한번 해보자 식으로 화끈하게 펀치를 마구 교환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싱과 종합격투기를 비교해본다면 그런 화려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주먹 싸움은 종합격투기에서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싱거리와 종합격투기의 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먹을 휘두르면 서로가 닿는 복싱거리는 종합격투기에서 잘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MMA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종합격투기를 보면 복싱에서 많이 보이는 머리 움직임이나 킥복싱에서 많이 보이는 하이가드보다는 단순히 뒤로 백스텝을 밟는 방어 수단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MMA에서는 공격이 너무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펀치를 슬립하다 헤드킥에 맞을 수 있고 머리를 숙이다 니킥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타격을 피해 상체를 젖히는 스웨이 동작을 하면 하체가 노출되어서 더블렉 테이크다운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백스텝을 밟아 거리를 벌리면 모든 공격을 사실상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타격이든 테이크다운이든 저와 상대 사이에 거리를 두면 그 즉시 바로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격투기에서 앞뒤 움직임, 인앤아웃 스텝이 정말 흔합니다. 전진해서 공격하고 카운터를 피하기 위해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공격하기 위해 전진하고 다시 또 뒤로 빠집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은 물론 종합격투기에서 가장 안전하긴 하나 순수 복싱을 실현하고 싶다면 아주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복싱에서 가장 화려한 동작들, 머리 움직임, 숄더롤, 3연타를 넘어서는 복싱 콤비네이션 다 근거리가 유지되어야 가능한 동작입니다. 상대의 어깨가 움찔할 때마다 후다닥 뒤로 달려가면 안전할 수는 있지만 많은 복싱 공격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리아 토프리아는 다릅니다. 종합격투기에서 순수 복싱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정말 특별한 선수입니다. 처음에는 펀치를 과하게 휘둘러 균형이 무너지거나 체력 분배 측면에서 걱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갈수록 새로운 기술을 추가해가면서 현재는 볼카노프스키를 위협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컨텐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거리에서 펀치를 교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론 저도 강한 공격을 성공할 수 있지만 상대의 카운터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글러브 사이즈가 작아 가드로 펀치를 맞기 어려운 종합격투기에서 발을 붙이고 상대와 펀치를 교환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때 정말 유용한 무기가 바로 숄더롤입니다. 복싱이나 킥복싱에서는 글러브가 크기 때문에 그냥 하이가드 올리고 펀치를 막을 수 있지만 글러브가 작은 MMA에서는 글러브 외의 방어 수단이 유용해집니다. 어깨를 사용해 펀치를 막는 숄더롤은 글러브의 의존도가 낮은 종합격투기에서 발을 붙이고 화끈한 난타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토프리아 대 조시 에멧 경기를 보시면 숄더롤의 완벽한 활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에멧은 파워가 좋지만 거대한 훅을 반복적으로 날리는 단순한 파이터입니다. 에멧이 핵폭탄 라이트를 날렸을 때 토프리아가 만약 그냥 백스텝을 밟았으면 카운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프리아는 숄더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발을 붙이고 라이트를 맞고 끝내주는 카운터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숄더롤은 토프리아가 근거리에 머물면서 에멧과 펀치 교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자신감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순수 복싱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발을 붙이고 근거리에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은 긴 콤비네이션, 화려한 머리 움직임, 또 끝내주는 KO를 다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숄더롤 하나만으로 이렇게 멋진 경기 운영을 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숄더롤과 잽이 합쳐져 토프리아의 복싱이 빛을 발할 수 있었는데 잽을 통해 에멧의 공격을 이끌어내고 그 이끌어낸 공격을 숄더롤로 받은 다음 파괴적인 카운터를 성공했습니다. 토프리아의 잽은 카운터 펀칭을 가능하게 해준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잽이 나올 때 카운터로 반응하는 것은 아주 흔한 복싱 동작입니다. 잽을 슬립하고 잽 너머로 오버핸드를 날리는 크로스 카운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토프리아도 크로스 카운터로 상대의 잽에 대응하는 장면을 종종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잽을 보면 그 잽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토프리아는 정말 잘 이용했습니다. 잽을 통해 상대의 큰 공격을 이끌어낸 다음 역 카운터를 매번 시도했습니다. 에멧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토프리아가 잽을 날릴 때마다 라이트로 카운터 하자니 라이트는 숄더롤에 막히고 토프리아의 역 카운터가 날아옵니다. 그럼 그렇다고 잽을 무시하자니 생각보다 파워가 강한 잽이 계속 앞면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잽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잽 뒤에 라이트가 같이 날아와 더 이상 이 단순 잽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잽에 반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순수 복싱 얘기를 하면서 케이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종합격투기에서는 모두가 거리 싸움을 철저히 하고 백스텝을 주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까운 복싱 거리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전진해서 거리를 좁히려 해도 상대가 뒤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복싱 거리를 만들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케이지를 사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큰 벽이 파이터의 뒤쪽을 막아 백스텝을 차단한다면 경기 양상 자체가 달라집니다. 케이지에 몰리기 전에는 두 선수 모두 거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전진하거나 물러설 수 있는 선택권을 가졌기 때문에 거리라는 요소는 두 선수 모두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상대를 케이지에 몰면 그때부터 몰린 선수는 백스텝을 밟지 못하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상대를 케이지에 모은 선수가 거리를 결정하고 공격의 주도권도 잡게 됩니다. 들어갈까 말까 스텝 페인트를 주기도 하고 페이크를 날린 다음 당황한 상대가 휘두르는 뻔한 공격을 피하고 카운터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백스텝이 불가능한 상대는 전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페인트와 페이크로 쉽게 뻔하고 큰 공격을 이끌어내고 카운터를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케이지에 몰린 파이터는 거리를 줬다 놨다 하는
많은 상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토프리아는 사이드 스텝으로 상대를 꾸준히 따라다니면서 케이지에 몰고 레그킥과 긴 훅으로 길목을 막은 다음 파괴적인 복싱 콤보를 성공합니다. 이때 바디샷이 정말 특징적입니다. 토프리아는 상대의 앞면을 향해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바디와 앞면을 정말 잘 섞어주어 파괴적인 KO 장면을 만들어 갑니다. 여기서 토프리아는 어퍼컷을 사용해 바디샷의 효력을 높입니다. 어퍼컷에 반응할 때 상대는 자연스럽게 수그리고 있었던 몸을 세우고 가드를 올리기 때문에 바디가 노출됩니다. 레프트 바디 훅을 날리기 전에 어퍼컷으로 상대의 자세를 세워줌으로써 바디샷이 방해 없이 들어가게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바디샷은 토프리아의 스타일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케이지에 몰려있는 선수의 반응을 생각해봅시다. 구석에 갇혀있고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주로 당황해서 주먹을 마구 휘두르거나 아니면 그냥 가드를 바짝 올립니다. 이때 토프리아의 바디 앞면 콤보가 빛을 발합니다. 바디샷을 잘 섞어주면 지금 케이지에 몰린 상대처럼 하이가드를 올리고 있는 선수를 공략하기 정말 좋습니다. 앞면을 방어하려고 가드를 올리면 바디가 노출되고 바디샷을 막으려고 팔꿈치를 몸통에 붙이면 앞면이 노출됩니다. 토프리아는 무시무시한 바디 앞면 콤보로 이 하이가드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박살내고 이는 본인의 압박형 격투 스타일과도 잘 연결됩니다. 토프리아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이던 단점은 점점 사라지고 게임에 새로운 무기를 점점 장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분명히 있는 선수이고 그런 약점이 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뻔한 단점을 꼽으라면 저는 토프리아의 커리어 초반에 많이 보였던 근거리에서 발 붙이고 펀치를 장시간 그리고 과하게 휘두른다는 점을 고르고 싶습니다. 영상 도입 후에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복싱거리에서 장시간 펀치를 교환하는 것은 종합격투기에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글러브로 싸우면 상대를 KO 시킬 수 있긴 하지만 동시에 KO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토프리아는 근거리에서 양 훅을 마구 휘두르는데 이때 반대쪽 가드를 잘 올리지 않고 또 훅을 던진 다음 가드를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기 때문에 난타전 도중에 카운터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시로 코디 가브란트가 있습니다. 가끔 뜬금없이 발 붙이고 양 훅을 마구 휘두르다가 카운터를 먹기도 하는데 토프리아도 커리어 초반에 해당 문제점이 분명 있었습니다. 자이 허버트 경기를 한번 봅시다. 토프리아는 발을 붙이고 허버트와 펀치를 교환합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양 훅을 마구 휘두릅니다. 하지만 갑자기 펀치 대신 허버트의 헤드킥이 올라옵니다. 펀치를 열심히 휘두르고 있었던 토프리아는 헤드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데 주먹을 휘두르면서 반대쪽 가드가 내려가 있기도 했고 양 훅을 날리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좌우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헤드킥이 오는 방향으로 몸과 머리를 숙여 데미지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발을 붙이고 펀치를 교환하기 때문에 화려한 복싱 컴비네이션과 KO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최근 들어서 복싱 디펜스가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 부담은 줄어들고 공격의 효력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냥 발을 붙이고 훅을 마구 휘두른다는 점은 미래 상대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약점은 숄더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숄더롤을 사용하면 레그킥에 취약해질 수 있는데 숄더롤과 레그킥이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지만 다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숄더롤을 수행할 때 몸을 측면으로 돌리기 때문에 앞다리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아웃사이드 레그킥을 찬다 했을 때 종아리의 부드러운 뒷부분이 킥에 노출될 뿐 아니라 킥을 체크하기도 아주 어려워집니다. 아웃사이드 레그킥을 체크하려면 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려 뼈 대 뼈가 부딪히게 해야 하는데 지금 다리가 반대쪽으로 안쪽으로 완전히 돌아가 있기 때문에 체크하기 위해 다리를 평소보다 더 회전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토프리아의 경우 그냥 레그킥보다는 타격 컴비네이션 끝에 나오는 레그킥에 취약합니다. 이 숄더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의 펀치를 막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레그킥을 날리는 것보다 펀치를 날려 토프리아의 숄더롤을 유도한 다음 돌아가 있는 다리를 레그킥으로 공격하면서 컴비네이션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토프리아가 백스텝을 밟으면서 복싱 거리에서 나갈 때 자세를 한번 보시면 완전 몸이 측면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뒤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는 펀치를 한두 개 던진 다음 몸을 옆으로 돌린 상태로 백스텝을 밟는 토프리아의 다리를 레그킥으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 토프리아 대 볼카노프스키가 잡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카노프스키가 더 웰라운더인 선수라고 할 수 있지만 복싱이라는 특정 영역에서 이 정도로 위험한 상대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여길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